첨단 반도체 패키지 일본 세키스이의 열관리 소재 관련해서 세키스이 케미컬의 김도균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드밴스드 반도체 패키지 혁신기술 컨퍼런스를 4월 24일 날 코엑스에서 개최를 합니다. 다양한 이제 주제로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여러 연사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우리 김도균 매니저님도 그때 한 세션 발표를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엿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일본에서 근무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본에 간 지는 작년 3월, 3월 말에 가가지고요. 네. 정식 근무는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예. 원래 세키스이에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7년에 이제 세키스이 코리아에 입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네. 그 미국의 산호세 네. 지사 쪽에 가서 2년 근무하고 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도쿄에 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키스이가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 상장돼 예, 맞습니다. 연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연 매출은 하나로 네. 그 환산을 하면은 네. 대략적으로 11조 원 11조 정도 원.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네요. 제가 보니까 정식 명칭은 이제 세키스이 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예, 맞습니다. 돼 있고 1947년도에 설립이 예, 맞습니다. 되었고 뭐 홈페이지 가면 이 세키스이라는 회사 이름은 뭐 중국의 뭐 예, 손자병법에서 세키스이 사명이 네. 그 싸울 적자의 물수자인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적을 대할 때 물을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네. 한 번에 무너뜨려서 어. 제압을 한다. 오. 그런 이제 중국에 있는 손자병법에서 발제를 해서 저희 사명으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수계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적을 물리신다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비즈니스 전투적으로 하시나 보죠. 예, 약간 이제 전략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키스이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보면 주택, 건설 자재, 뭐 고성능 플라스틱, 의료, 도시 인프라, 환경 뭐 이런 예.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소재들, 예. 제품들,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데 예. 매니저님은 이제 반도체 쪽이시죠? 맞습니다. 그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내 이제 컴퍼니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재료 쪽에 저희 이제 각각의 재료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주로 담당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 네. 용도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의 제안이나 네.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그 고객사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하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그 소재의 어떤 가지수가 많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재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네 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섹터에 들어갑니까? 섹터라고 하시면은 섹터가 아니고 뭐 패키징? 뭐 이런. 주로 사용되는 용도들은 네. 그 이제 후공정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개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네. 그 저희가 설명드리려는 이제 그 방열 시트가 방열 시트.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에폭시 플럭스라고 그 접합 재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그 고객사들이랑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조할 때 그 필요한 그 솔더 레지스트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3D 잉크젯 재료가 있어서 네. 어떤 이제 가늘고 그 높이가 높은 그런 이제 형상을 만들 때 그런 이제 잉크젯 그 재료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할 거는 첫 번째 뭐 열관리 소재. 예, 방열 시트가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칩들이 계속 미세화가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열도 많이 나니까 예. 이 열을 좀 잘 빼는 거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능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방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들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방열 시트를 가지고 그런 이제 열을 전도하거나 네. 그 방열을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으로 고객사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열은 열을 이렇게 빼낸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키스의 그 방열 시트는 예. 그럼 패키징 완성된 그 위에 붙어서 히트싱크하고 중간에 붙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스트럭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보통 업계에서는 팀 1이라고 많이 이제 팀 1, 예. TIM1. 예. 네. 그래서 서머 인터페이스 메터리얼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이제 칩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 리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방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트입니다.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이제 각각 뭐 해외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내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각각의 방열 시트들이 이제 그 어떤 열 전도율 그리고 이제 열 저항 그리고 어떤 이제 두께 라인업 등등에 의해서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 달라지거나 네. 그런 이제 고객사들이 또 그 안에서 맞춰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열 시트는요, 제가 이제 세키스의 이 TIM 소재라고 예. 불러도 되죠. 아, 예. 네, 그 TIM 소재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과거에도 얘기를 듣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요청을 드린 건데 예. 주로 어떤 칩에 들어갑니까? 저희 쪽에 이제 그 방열 소재들은요, 잠깐 이제 질문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라인업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그리스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뭐 배터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분야에서 주로 이제 상용화되고 사용되다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 용도로 해가지고 이 용도에서 이 시트를 이제 평가를 받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평가받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팀 1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객사 평가 중입니다. 팀 1이 있으면 뭐 팀 2도 있고. 뭐 예, 팀 2도 있고요. 팀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이 이제 반도체랑 이제 구조 쪽, 모듈 쪽인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제로도 있습니까? 팀 제로는 없고. 팀 1, 팀 2, 팀 3 뭐 이렇게 합니까? 예, 팀 제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팀 1, 팀 2, 뭐 몇 번까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팀 1하고 팀 2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팀 2는 이미 상용화를 했다고요? 예, 그것도 시트입니까? 그쪽도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옛날 이게 액체 이런 게 아닌가 보죠. 뭐 그리스를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방열판을 붙인다거나 할 때. 그런 타입의 제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러버 시트에 그 카본 파이버라는 이제 열 전도율이 높은 이제 필러를 두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으로 세우는 기술로 해서 네. 그 Z 쪽 그러니까 두께 방향으로 열을 빨리 전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의 제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열 시트가 주로 이제 팀원이나 그런 쪽에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2는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팀2 같은 경우는 뭐 기지국이나 이제 서버나 다른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 1은? 팀 1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칩이랑 그리고 주로 이제 반도체 그 후공정 업체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메탈 리드하고 그 사이에 이제 팀 소재, 그 네. 방열 소재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탈 리드 위에 네. 붙인다는 얘기. 메탈 리드랑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이 네. 있거든요. 네, 그 네.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열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열은 이제 메탈 그 칩에서 네. 보통 구동시키면은 이제 칩에서 열이 발생해서 네. 그 열이 이제 메탈 리드 위쪽으로 빠지고 또 위로. 이제 메탈 리드 위쪽은 또 다른 이제 히트싱크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재료로 또 부착해서 또 열을 그쪽으로 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조로 보시면은 메탈 리드 밑에는 팀 1, 메탈 리드 위랑 히트싱크 사이는 이제 팀 2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 1, 팀 2를 다 씁니까? 기존에도 계속 다 썼었습니까? 고객사의 어떤 구조에 네.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저희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저희는 이제 반도체 쪽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팀2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칩이 완성되는 그 사이의 공정에서의 이제 방열 재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런 거 여쭤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경쟁사가 있습니까? 예, 경쟁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열 시트 쪽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1이랑 팀1 쪽을 지금 양산 평가를 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도업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방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래, 예, 맞습니다. 팀 1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에서 그 상용화한 거로 듣고 있습니다. 아, 팀1, 팀2 제가 사실은 그 한 번 더 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 팀1은 이제 패키징 되고 나서 위에 뭔가 이 메탈 플레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 위에 붙는 거인 건가요?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제 칩을 만들고 이제 뭐 몰딩이 돼 있다든가 몰딩돼 있죠. 예. 이제 그런 칩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구동시켰을 때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메탈 리드라는 이제 금속 그 뚜껑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예. 네, 그걸 덮는데 그 사이에 또 아.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아, 거기 들어가는 예, 게 그 팀1. 사이 들어가는 게 이제 팀 1이고요. 리드 위에 또 붙이는 게 팀2고. 그쪽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변형도 있을 수 있죠. 그 칩에서 바로 히트싱크가 와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듣기로는 팀 1.5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그거는 칩 제조업체들의 칩 구조에 따라서 뭐 예, 그런 어떤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이에요. 저희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은 방열 시트라고 부르고 얘기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공급할 때 뭐 돌로 말아갖고 이렇게 공급하십니까? 공급할 때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에서 사용하실 때 네. 그 이제 시트 상태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매뉴얼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들어가는 타입으로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이제 걸쳐놓고 돌돌돌 빼가지고 잘라서 붙이고 이런 거 예. 과정입니까? 그 형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제품 중에서 뭐 COF라던가 그런 이제 그 네. 약간 릴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그런 릴 타입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수요가 과거 대비 많이 늘었습니까? 예, 팀 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팀 1이든 방열 관련해서는 현재 그 칩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열이 많이 나오는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고객사에서도 그 최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열을 없애는 설계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은 또 열이 발열을 하는 그런 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더욱더 지금 현재 이제 그 AI 칩에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아무래도 열 발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니즈는 뭐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트북에도 이제 CPU가 예, 높은 파워에 예, 그런데도 팬이 없이 이렇게 예. 돌아가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성을 잘 해야 이제 열이 잘 빠져나가게 해야 예. PC도 잘 돌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품 그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경쟁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열을 뭐 단위 시간에 얼마나 잘 예, 빼느냐,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냐 예. 그런 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기술 쪽 부분이랑 품질 그런 네. 부분에서 그 경쟁사랑 차별화 포인트를 항상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품질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객사 평가를 받으면서 그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고객사에서도 메리트다라는 부분이 어떤 그 경쟁사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강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방열성 부분에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러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러버 시트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그 카본 파이버라는 이제 열 전달하는 그런 이제 필러를 자기장으로 세워가지고 네. 45와트 이상의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와트.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러버 계열의 밀착성이 있는 그리고 또 열 전도율이 높은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TIM 소재도 구조는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는 세키스이만의 어떤 구조입니까? 일단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고 이런 러버 시트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네. 그 저희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장으로 세우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세키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보통 방열 시트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열 전도율 높은 열 전도율이랑 이제 어떤 시트의 장점 그런 부분들은 각 업체들마다 자신만의 이제 소재나 어떤 그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 정확하게 남의 회사 것까지는 예 모르지만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45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뭐 시간당 그 정도 뭐 어떤 정도의 열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단은 그 보통 열 전도율이라 해서 열 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묻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45와트 정도 되면은 이제 네. 높은 그 시트 계열에서는 이제 높은 열 전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칩 원청 예. 그러니까 칩을 그러니까 그 칩의 소유자겠죠. 요 패키징에 파운드리 맡기고 패키징에 맡겨서 오사트에 맡겨서 예. 본인들 가져올 텐데 예. 본인들이 이제 요구사항 이 45와트 정도 우리가 맞춰야 돼. 예. 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 보통 그 부분이 45와트다 이거를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들은 적은 없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면 45와트급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예. 그 정도의 어떤 요구사항은 경쟁사들도 예. 우리도 45와트급까지 돼요. 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키스의 것이 평가에서 통과해서 다른 경쟁사 거를 제치고 예. 세키스의 소재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는 이제 저희도 평가를 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 높은 열 전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고객사가 네.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자사 제품에 적용했을 때 네. 실제로 원하는 이제 낮은 열 저항이나 아니면 열 전도가 잘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돌려보고 막 열이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이거를 뭐 측정하는 장비를 방열성 측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자체적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평가는 그 고객사의 이제 칩이나 그런 그 같이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도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은 네.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뭐 통과되면 통과됐으니까 뭐 언제까지 얼마 주세요 뭐 이렇게 보통 연락이 옵니까?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저희 재료를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면은 이제 관심을 이제 표하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샘플 원하는 이제 사이즈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두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빅테크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사트에서 평가하실 때도 있고요. 그 이제 오사시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신다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제품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저희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요. 네. 뭐 아무래도 고객사다 보니까 한 개의 제품만 한 개의 소재 업체 제품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쟁사 제품들 같이 평가해서 비교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TIM1과 예. 2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팀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하는 이제 제품군이어가지고 네. 많이 보고 있진 않지만은 간단하게 그 제가 알고 있는 차이점은 두께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두께나 이런 부분이 그 네. 제품군을 생각을 하면은 얇은 두께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용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좀 더
그 두꺼운 두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구조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인식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기능에서 그 고기능에 따른 이제 발열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발열에 맞춘 이제 전도, 열 전도의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1이 더 두껍습니까? T1이 아무래도 그 이제 반도체 쪽 용도다 보니까 좀 더 얇은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TIM1이 더 얇고 TIM2가 좀 더 일반적으로 예, 상대적으로는 좀 더 두껍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전도성에 대한 것도 예. 말씀하신 TIM1이 전도성이 더 좋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고객사들이 그 방열성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그 예를 들어서 구동을 했을 때 그 열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산시키거나 방열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디바이스, 이제 제가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린 건 각각의 사용하시는 그 완성품, 네. 그 부분에서 그 오버 스펙인지 아니면은 딱 그 정도면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TIM이 예, 더 얇고 예. 전도성은 그럼 TIM2랑 TIM1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TIM1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어느 정도의 스펙이, 그러니까 이 열 전도율에 대한 스펙이 그 고객사 자신의 디바이스에 적합한지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렇더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TIM1이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까? 보통 소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두께를 얇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핸들링도 그렇고 제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들이 더 높은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겠네요, TIM1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장에 이제 니즈를 읽을 때 고객사들이 이제 희망하시는 그런 프라이스 이미지들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제조 역량에 그런 부분이 이제 미트하는지 미트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그런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그 너무 높아지면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사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제 취지는 네. TIM 그 이미 상용하신 것보다 네. 2보다 TI1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격이나 네. 부가가치 면에서 좀 더 높은 것이냐 만들기 어렵다는 거는 이제 예. 부가가치도 높은 건지 제가 좀 여쭤보는 아, 것이거든요. 예. 네네네. 제가 단순히 지금 팀 2에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역량이나 아. 코스트 그런 이제 프라이스 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TIM1은 어떤 칩에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칩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 칩이어서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은 큰 칩이죠.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기능 쪽을 CPU,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GPU, 있습니다. 뭐 SoC 예, 이런 쪽. 아무래도 그쪽이 열이 발열이나 많이 이런 게 더 나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그렇게 이제 트렌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예, 열이 더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뭐 5나노, 뭐 3나노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조금 레가시라고 얘기하면 뭐 14나노, 뭐 7나노, 10나노 네. 뭐 이런 것 칩들도 있는데 거기가 그걸 레가시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시기에 그 SoC나 뭐 네. GPU나 큰 칩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엔비디아에서 나온 칩도 보니까 칩을 2개를 붙여놔갖고 거의 뭐 손바닥 2개 붙여놓은 것처럼 크던데 그것도 근데 5나노 뭐 아주 선단 공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발열이 더 늘어나나요? 뭐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트렌드는 네. 그 점점 이제 파인 그 미세 패턴 그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더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작동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발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트렌드는 이제 고기능화에 따른 이제 발열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고기능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방열 시트를 솔루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능화.
칩 안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고기능화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점점 그 더 많은 기능을 이 하나의 칩에서 점점 개발들을 하고 계시고, 칩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예, 있어요. 칩 사이즈 커지면서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말하면은 그 예전에 한 명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닦아주자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TIM 소재가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검토하고 계시고요. 그전에는 안 썼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팀 소재는 네.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2017년이나 16년 이전에 네.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방열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은 하고 계시지만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더 과거보다는 이런 발열에 관한 관심도 다 많이 커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고객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IM 소재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으면 예. 접착은 어떻게 합니까? 접착 부분은 이제 팀 소재 위에 뭘 바릅니까? 여러 회사마다 이제 컨셉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대로 이제 시트도 이제 넣어가지고 압착을 해서 하시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시트 넣고 압착하면 그냥 붙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컨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접착 그를 발라가지고 하시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접착을 발라서. 예,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내부 이제 그 정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네. 여러 가지 그런 부착하는 부분은 소재 업체에서 다 검토를 하고 그럼 고객사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도 잘 빼야 되지만 붙여놓고 열도 잘 빼고 분산시켜야 되지만 예. 잘 붙게도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잘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에 잘 붙게 하고 열도 잘 빼는 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재적으로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각각의 어떤 소재를 검토해서 그 레시피를 짜느냐 그런 것도 관여가 되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 열 전도율이 높고 그리고 네. 이제 잘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업체들이 이제 포커스를 잡고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IM2 소재는 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팀2 소재는 제가 2010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연도는 제가 막 기억이 안 나서 몇 년도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2010년도 때에 저희가 이제 그 소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기지국이라던가 이제 서버라던가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채용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IM 소재로는 매출 많이 내십니까? TIM 방열 시트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2는 뭐 이미 하고 계시다고. 예, 예. 지금 1는 지금 거기서 평가받고 계시다는데 예, 맞습니다. 평가 콜 통과되고 나면 거기서 예. 매출은 얼마나 정도나 기대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이제 계산은 저희 이제 뭐 고객사에서 이제 채용되고 네. 그 어느 정도 기대 금액이 나오냐 네. 보고는 있고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노력 끝에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받고 있는 그 디바이스는 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디바이스인가 보죠.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 계시면은 네. 그 반도체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알만한 업체다. 예,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네.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그 칩 메이커들에 네. 대해서는 알고 이제 계시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직접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한국이나 뭐 예. 어떤 대만이나 이런 데 지사로 보내서 그쪽에서 통해서 수입해서 예, 한국에 있는 저 영종도나 뭐 예, 송도나 뭐 예. 저런 데 있는 집에 보내는 구조인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네. 한국 같은 지역을 예를 들었을 때 그 국내에는 이제 생산 공장 거점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샘플 요청이 오면은 샘플을 만들어서 직접 줍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세키스이 코리아에 아. 이제
보내면. 예, 세키스웨이 코리아에서 이제 그거를 고객사에 제공해서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로 이런 그 열관리 소재, TIM 소재는 네. 한국이나 대만 쪽으로 주로 가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 대만하고 네. 그 이제 한국 그 각 거점에서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핫한 두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매출 면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매출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그 저희 내부적인 얘기지만은 신규 그 필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그렇게 반도체는 네, 신규 저희는 필드라? 그 전에 네. 오토모티브나 네. 다른 쪽 분야를 먼저 디스플레이 네. 그런 분야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는 반도체 쪽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우리 여러 가지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가지고 반도체 여러 가지 그 매출을 만들고 네.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재료 중에 이제 템포러리 본딩, 디본딩 테이프라는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이제 셀파라고 부르는데 그 재료는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라는 게 한국 얘기. 한국에서요. 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채용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에서 반도체에 이제 어떤 재료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셀파라는 제품이 최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템포러리 본딩, 디본딩 그 필름은 예. 어떨 때 씁니까, 주로? 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네. 이제 후공정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정할 때 가고정해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고객사 공정 보면은 그 열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가열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받쳐주는 캐리어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고기에 살짝 붙여 넣었다가 가공하고 떼내는 용도.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잘 같습니다. 떼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걸로 했고. 예. 좀 TIM 소재는 또 다른 새로운 네. 신규 시장인데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TIM 소재의 사용량에 대해서. TIM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원이든 투든. 예. TIM 쪽에 각각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좋은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을 줄여가는 노력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발열 문제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이제 방열 재료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일본에서 오셨는데 아닙니다. 본사에서 아마 허락받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받아야죠. 말씀 조심 하시는 것 같아서 요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요리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 좀 예. 더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 오셔서 좀 예. 들으시면 거기 뭐 PT도 있고 뭐 내부에 프로모션 할 때 쓰시는 자료들 아닙니까? 그런 예, 것들. 아무래도 그 세미나 자료는 저희도 이제 좀 더 그 방열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좀 돌아가긴 했지만 조금 더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그러면 일본에 지금 이제 한 2년? 지금 현재 1년 1년 있습니다. 정도 예. 되시면 그런 이쪽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미컨덕터 머티리얼 세일즈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머티리얼 하는 쪽 계속 쳐다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서가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재료 영업소라고 부르는데 작년 23년 이제 4월에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갔을 때 똑같은 타이밍에 네. 같이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한 7명, 6명, 7명 정도. 많지는 않네요. 예, 아직은 이제 신설 조직이고요. 네. 저희도 반도체 쪽에 이제 좀 더 그 중심을 두고 가자 그런 이제 취지가 있고요. 그 조직의 꼴은 뭡니까? 그 조직의 고른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말씀해 주시면 예, 좋죠. 예,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이제 2030년이나 그때 지금 매출의 뭐 2배 이상,
2배. 예, 가져가자. 그런 이제 지금 2024년인데 6년 동안 이 2배면 너무 네.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거 그 아닙니까? 아마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 반도체 분야에 지금 현재 적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네. 이후에 점점 어플리케이션에 만든 여러 제품들을 고객사들이 이제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 찾아내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그 제품들을 제안을 드리면서 어떤 그런 기대 매출을 달성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매출이 얼마예요? 지금 금액적으로는 제가 뭐 정확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4가지 제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제품은 그 방열 시트를 시트?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플럭스라는 이제 플러스. 접합 재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재료, 3D 잉크젯 재료가 3D 있고요. 잉크젯 재료. 그리고 SR 그 레지스트 마스킹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 말고도 다른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외 재료에도 제가 그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외 재료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CB에서 보호 필름을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템포러리 본딩, 디본딩 테이프. 그 테이프도 예, 있고. 그 부분도 일부 지역의 그 일부 업체는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일즈를 이 본사 오피스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 이제 오피스에서 각각의 이제 해외 그 예를 들어서 세키스이 코리아 그리고 타이완 세키스이 그리고 세키스이 이제 중국 이런 이제 각각의 해외 지역에 그 영업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쪽이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고객사들한테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님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 예. 제일 큰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제일 큰 경쟁사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의미로 경쟁사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일본에 있는 소재 업체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또 경쟁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또 네. 고객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업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예. 실제로 영업할 때 겹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정확히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쟁사의 의미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의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본 내 화학 소재 업체를 네.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재에서 뭐 콘플릭트라던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점점 그런 덩치 큰 모습으로 아. 가고 싶다. 우리가 저 그런 정도까지 규모로 가고 싶다. 예, 아마 아무래도 요 섹터에서? 반도체는 저희가 후발이다 보니까 네. 저 업체처럼 많은 이제 그 솔루션을 내고 싶다. 이런 의미고요. 네. 뭐 어떤 이제 제품에 있어서 뭐 그런 어떤 하나의 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오사트 통해서 아까 네. TIM2인 것 같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애플에 들어가는 M 시리즈 칩에도 방열 재료를 공급한 게 세키스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본사 허락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일본에서 날아오셔가지고 오늘 저희야말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예,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